제가 알기로는 포티리코는 그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된, 그러니까 ACI, 인텔리전스, 그리고 ASM, 그러니까 저희는 EASM이라고 하죠. 공격 표명 관리, BP, 브랜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역을 뭐 간단하게 어떤 사이버 킬체인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사이버 킬체인은 사실 군사 용어에서 파생된 개념이죠. 저희가 보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군사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보안도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실행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해커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창과 방패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킬체인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정찰, 무기화, 뭐 딜리버리, 그다음에 익스플로이트, 뭐 인스톨, CNC, 뭐 목적 달성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건데, 저희 리콘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모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공격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기존의 TI 플랫폼이 해오던 일들이죠. 거기에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인텔리전스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격자들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가져가고, 공격자들이 실제로 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공격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정보가 얹어져서 이 DRPS가 만들어지고 포티리콘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I 같은 경우는 이 사이버 킬체인에 매핑시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모든 영역에 매핑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이 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 적들이 어떠한 머레어를 쓰고 있는지, 어떠한 택틱을 가지고 어떠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많이 했는지, 어떠한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조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버 킬체인 7가지에 다 매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ASM, 이제 대부분 ASM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이제 EASM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익스터널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 정보를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표면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이버 킬체인 7가지에 매핑되지는 않는 이 프리어택 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브랜드를 보호하고 이 브랜드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링 해주는 어떤 기능들을 또 추가로 제공을 하는데, 요것 같은 경우는 이 공격자들이 사이버 킬체인 관점에서 이 정찰을 하고 이 무기화를 만들어서 실제로 딜리버리 하기 전 단계까지 매핑돼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I가 스레,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격자들에 대한 캠페인 정보, 그리고 그들이 쓰는 TTPS, 이 정보들, 그리고 다크넷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 이제 취득하는 어떤, 역시 이제 동일한 위협 인텔리전스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포티넷의 ACI가 동작하는 어떤 그 정보를 이제 취급하는 방식과 정보를 캐치하는 부분들, 이것들은 어떻게 좀 구체화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 오늘 이 웨비나의 제목이 보안 우선순위의 판단과 실행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협의 트렌드를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협의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기존의 TI 플랫폼이었고, 저희 리콘 안에서는 ACI 모듈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CI 모듈이 제공하는 것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TI 플랫폼이 이렇게 현실 세상에서 많이 배포되고 활용되지 못했던 거는 굉장히 많고 풍부하고 좋은 정보들, 좋은 질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지만 그 정보가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TI라고 하면 이 보안 운영팀만 많이 사용하는 툴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대상 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을 공격하는 공격자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공격자들이 어떠한 머레어를 썼는지, 그 머레어가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조직들이 만들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보안 운영팀에서 저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더 추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혹은 저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비에 어떤 룰을 개발해서 넣으면 되겠다,
요 정도로 활용하는 선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위협의 트렌드를 잡는 게 보안 운영팀만의 목적이 아니라 저는 조직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조직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게 올바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린 거고 저것이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뭐 이 거버넌스나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뭐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뭐 감사팀 쪽에서도 어떤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중에 고위험도에 속하는 시스템을 발라내는 작업들 그리고 패치 계획을 잡거나 하는 것들 GRC 팀에서 할 수 있는데 이 ACI라고 하는 모듈을 통해서 외부의 트렌드를 통해서 정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CISO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제품에 대한 평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이 ACI를 통해서 위협 정보를 가지고 이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또 하나의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제품의 데모 영상을 조금 짧게 가져와 봤고요. 데모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포티 리콘의 ACI 대시보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서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전문 인텔리전스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틴의 제품으로부터 수집되는 어떤 다양한 정보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 전문 조직이 다크웹 쪽에 포진돼서 스파이 활동을 해서 끌어내는 많은 정보들도 포티 리콘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콘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포티 리콘의 인텔리전스 임직원들이 고객 여러분들과 같은 일원으로서 회사의 직원처럼 24시간 내내 이 위협 정보들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고 얼럿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다크넷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보안팀뿐만 아니라 뭐 재무팀이나 뭐 감사팀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협 정보를 주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보안팀이 뭐 룰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 더 잘 탐지해내기 위해서 인텔리전스를 쓰는 게 아니라 조직의 여러 부서가 이러한 보안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브랜드를 더 보호하고 우리 조직에게 들어오는 공격들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이 조직이 함께 쓰는 플랫폼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카드 정보들도 좀 표기가 되는데 이거는 좀 금융권에 좀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탈취된 신용카드나 뭐 직불카드 정보들도 다 꼼꼼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이게 조직에 알맞는 트렌드를 잡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 조직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섹터별로 필터를 해가지고 내 산업군에 알맞는 정보들만 따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데모 화면은 제가 이제 금융,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필터를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파이낸스로 필터를 했을 때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뭐 다크넷 쪽이 됐던 아니면 뭐 휴먼 인텔리전스가 됐건 아니면 뭐 머신 인텔리전스가 됐건 이런 정보들을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공되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터의 방법으로는 저희가 뭐 위험도는 물론 포티넷이 정한 거긴 하지만 이 리포트의 어떤 위험도나 아니면 리포트의 출처에 따라서 또 한번 필터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필터된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샘플 리포트를 하나 열어본 상황인데 지금 다크넷 쪽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저런 해킹 공격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탈취한 기업의 정보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러한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쓸 때의 문제점이 필요하면 너네가 찾아봐, 검색해봐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티 리콘의 이제 이 ACI 모듈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직접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초반에 이 포티 리콘을 도입하시거나 POC를 하실 때 이 노티피케이션과 관련된 메일 어드레스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다크웹이나 뭐 휴먼 인텔리전스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나 여러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되는 리포트들을 메일로 전송해주는 기능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TI와 이제 포티넷의 리콘에 포함되어 있는 ACI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요 ACI나 TI가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질문들을 처음 받아본 건 아닌데 항상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보안 인프라도 다르고 처한 현실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했던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인텔리전스를 제가 다음 액션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지표로 좀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이라는 이제 많이 보안 이벤트 그런 장비로 관리하시는데 심에서 어떤 이벤트가 떴었을 때 그 이벤트를 다 일일이 대응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인텔리전스에 매칭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심각도가 있다거나 내가 이제 프라이어티를 높여서 좀 봐야 되는 이벤트를 봤던 거고 인텔리전스를 참조해서 관련된 야라룰이라든가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보안 장비로 업데이트를 좀 하고 또는 관련된 이제 취약점 코드나 패치가 있으면 그거를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타 부서와 공조해서 이제 패치 업데이트 작업 같은 것도 하고요. 또는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해서 다른 보안 장비에 관련된 시그니처 정보들이 혹시 있었는지 또는 EDR이 있으면 그 EDR 정보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이제 PC라든가 서버 호스트 같은 데서 공격 침해가 있었는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전에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혹시 존재하고 있지 않았는지까지 같이 대응해서 보는 어떤 하나의 지표를 좀 활용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뭐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의 트렌드를 잡는 활동들이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기업에서 그거를 잘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TI 플랫폼의 한계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DRPS를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넘어가서 좀 설명해야 될 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기업으로 가져오느냐, 인텔리전스를 좀 더 우리에게 맞게 우리 어떻게 기업화시켜서 볼 수 있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포커싱은 결국 내 자산과 내 표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약점을 알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ESM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웨비나의 주제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데 도움을 드리는 제품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TI와 같이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조직의 정보 자산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산을 검색을 하고 검색된 자산에서 보안 이슈를 찾아주고 그 찾아낸 보안 이슈를 근거로 권장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을 비교하고 모니터링해서 보안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포티 리콘의 이제 EASM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자산을 조금 등록해주는 첫 번째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산을 등록해줄 때 자산의 기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ASN 넘버가 되실 수도 있고요. IP 어드레스를 정확하게 32비트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IP 레인지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도메인이나 서버 도메인으로 넣으셔도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 포티 리콘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ASM 같은 경우를 사실 조금 착각해서 보거나 그러게 되면 단순히 이제 스캐닝하는 어떤 툴이라든가 그정 목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스캐닝이 뭐 아시겠지만 어디 뭐 취약한 포트가 열려 있거나 컨피그레이션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자산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산이라고 하면 내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니면 관리 영역에 벗어나 있어서 이것이 우리 어떤 공격의 취약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좀 특정 짓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어떤 취약점 스캔이나 어떤 뭐 보안성 검토랑 뭐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취약점 점검을 하거나 어떤 뭐 펜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이 너무 명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IT 자산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EASM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목적성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온프레미스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하이브리드 구성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랑 온프레미스를 같이 쓰는 어떤 경향이 많죠. 어떤 프론트엔드는 클라우드 쪽에 많이 놓고 백엔드의 중요한 서버들은 IDC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구성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IP 레인지나 도메인 단위로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알지 못했던 IT 자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될 겁니다. 이 ASM을 정의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트너 자료를 좀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포레스터 쪽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을 냈거든요. 포레스터 쪽에서는 이 ASM이라고 하는 EASM 혹은 ASM이라고 하는 영역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자산의 30% 이상을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측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ASM은 뭐 취약점 점검이나 어떤 펜테스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조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산이 뭔지 모르게 된다면 관리하는 방법론도 세우기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악하는 데 그 초점과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티 리콘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EASM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산을 등록해 주게 되면 저 신갑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슈를 찾아주게 됩니다. 뭐 ASN 넘버 안에 이슈가 있으면 뭐 이렇게 이슈 얼럿을 줄 거고 뭐 도메인이나 IP에 문제가 있으면 이슈를 줄 겁니다. 제가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떤 제품이나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이 사용자의 잘못된 설정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점이 사실 항상 더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미스 컨피그레이션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뭐 열려있는 뭐 알려진 포트라든지 아니면 알려진 서비스를 쓴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데 아직도 패치가 되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이러한 보안 이슈들을 포트리콘의 EASM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어떤 서비스가 가장 큰 이 리스크를 가져오는지 그런 우선순위를 잡는 데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 제가 데모 영상을 조금 짧게 찍어왔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리콘의 EASM 모듈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칸이 있고요. 저기에서 보면 뭐 IP 블럭들도 나올 거고 어떤 서비스도 나올 거고 포트 정보들도 나올 거고 저기 있는 정보는 이제 저희가 익스터널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격자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의 집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이 좀 빨리 넘어갔는데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산을 등록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ASN 넘버라든지 IP라든지 아니면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서브 도메인을 등록을 해주게 되면 이게 정기적으로 스캐닝 활동을 통해서 대시보드 화면에 이제 디스커버리 쪽에 넘어와서 정보들이 표현이 될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발견된 어떤 이 에셋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조금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엔진엑스를 썼구나 아니면 뭐 파이썬을 썼구나 아니면 뭐 톰캣을 썼구나 하는 어떤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웰론 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알려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디스커버리 돼갖고 나올 건데 하나하나 눌러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이 지도 그림이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 관점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뭐 하나의 리전에서 뭐 하나의 서버에서 다 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의 웹을 만들기 위해서 웹이 있고 뭐 와스가 있고 그 밑에 DB 서버가 있다고 할 때 한 리전에서 다 구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여러 리전에 흩어져 있을 건데 하나의 에셋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서비스의 전반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이 조금 더 저희가 보안을 강화하거나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저렇게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도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격증명의 노출인데 이 노출된 자격증명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저희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리콘의 이 자격증명 탭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뭐 사용자의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노출됐다라고 했을 때 혹은 자격증명 어떤 크레덴셜이 노출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조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한 대시보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자격증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자격증명이라고 하게 되면 유출된 자격증명을 활용해서 이제 브랜드 사칭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유사한 앱을 만들어서 악성앱을 만들어서 뭐 공격자들이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비슷한 피싱 URL 만들어서 공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표면에서 관련됐던 정보들을 내가 찾아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켓에 들어가서 내 기업의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지금 찾아낸 이런 어떤
잘못된 노출된 정보들이 또 그들 시장에서 재가공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좀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약간 브랜드 보호 입장에서 그걸 바라볼 수도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포티 리콘에서 보는 브랜드 보호는 우리 정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보를 취급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포트 리콘에 포함된 모듈은 이제 BP, 이제 브랜드 보호, 브랜드 프로텍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윤성욱 이사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고스란히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출된 자격 증명 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무궁무진하죠. 그렇다면 브랜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뭘 체크해 봐야 되는지가 이제 관심사가 될 건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URL 하이제킹, 뭐 URL 스쿼팅, 타이포 스쿼팅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조금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사기 도메인, 사칭 도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사칭 앱이나 사기 앱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쪽에서 번지는 어떤 뭐 기업에 대한 뭐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이 브랜드 자체의 신뢰성과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되게 쉽게 장표를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ACI나 어떤 EASN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목에 보이다시피 BP 동작 특성을 통해서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ACI와 EASN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내부로 뭔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 BP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꾸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희가 거꾸로 재무팀이나 어떤 감사팀이나 보안팀이 공격자의 그 풀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풀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뭘 하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보안 조치를 해야 되는지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접근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네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디웹 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칸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디웹 쪽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사칭 도메인이나 뭐 어떤 사칭 앱이나 그리고 뭐 SNS 쪽에서 퍼지고 있는 어떤 가짜 뉴스라던가 아니면 이미 우리 조직의 어떤 임직원들이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유출된 게 뭐 판매가 되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희가 이러한 정보들을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조치해야 되는지 그 액티비티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뭐 사칭 도메인이나 뭐 사칭 앱에 대한 호스팅이나 배포를 중지시킬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SNS도 역시 중지를 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보 유출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뭐 어떤 인시던트 리스폰스 관점에서 EDR과 같은 툴을 도입해서 그것들을 조사해보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BP의 동작 특성은 저희가 브랜드의 평판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포인트를 캐치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데모 영상을 조금 짧게 떠왔고요. 이거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보호, 이제 브랜드 프로텍션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타임라인별로 어떠한 사칭 도메인, 어떠한 사칭 앱들이 배포가 되고 있는지 타임라인별로 표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제조사가 의도하지 않은 악의적인 앱들이나 URL들이 배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타이포 스쿼팅이라고 했는데 원본 사이트를 모방한 사기성 사이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로 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들의 정보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그 사이트에 직접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캡처 화면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는 이 개인 PC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기 도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생겼다가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겼을 때 그 정보를 바로바로 수집해다가 자체 DB에 저장해 놓지 않으면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길이 없는 게 사기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 도메인이 올라왔을 때 정보를 저장해 놓는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캡처된 화면은 404가 떴죠. 이미 페이지가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게시 중단 서비스라고 해서 테이크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고객 여러분들 도메인을 사칭하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 호스팅하는 오너한테 연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포트리콘의 BP 안에서 테이크다운 서비스를 클릭만 해주시게 된다면 저희 포트리콘 팀에서 이 사칭 도메인에 대해서 테이크다운 서비스를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악성 앱의 배포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쓸 때 지금 두 가지 운영 체제가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죠. 이제 뭐 A사와 똑같이 A사네요. A사와 A사의 제품인데 이들이 제공하는 이제 공증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올라가지 않고 서드 파티 어떤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 서드 파티 앱들은 보통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뭐 특정 기능이 뭐 사라져서 뭐 예전 버전이 좋아요라고 가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루팅된 핸드폰 이런 데서 내가 예전 앱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다운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앱들 같은 경우는 정상 동작하는 것 같지만 백단에 어떤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엔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서드 파티에서 뿌려지는 변조된 악성 앱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화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포티리콘의 BP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